오늘 영상에서는 2억 손실에서 300%를 복구시켜준 실제로 제가 돈을 벌었던 모멘텀과 그 관점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관점들을 함축시켜서 괜찮은 종목까지 찾아왔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파리 발언과 금리 인하의 재료 노출, 거기에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0.5%포인트 금리 인하는 이미 반영이 되었다고 인식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FOMC 일정이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그때까지는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중요도가 높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사이클에서 국장에 투자를 하는 입장이라면 절대 놓쳐서 안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의 성격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국내 증시의 주도 업종인 반도체 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상당한 호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그냥 단순하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와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경기 침체 시기와는 다르게 시스템 리스크라든지 각종 사고가 일어나서 경기가 완전히 망가져버려서 금리를 내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는 이 GDP 전망치도 상승하는 과정에서 소비 지표들 또한 양호하게 발표되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기 사이클이 도래한 상황인 것입니다. 2007년에 금융위기 당시를 보면 이번과 똑같이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돌입했고요. 당시에 곧 경기 침체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금처럼 0.25%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는 범위가 아니고요. 목표 금리 범위가 0.5%포인트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0.5%포인트를 인하했다고 경기 침체 당시와 비교를 하면서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해당 데이터는 가계 부채와 원리금 상환 비율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는 금융위기 경기 침체 직전에 132 수준에 위치했었지만 현재는 95 수준입니다. 경기 침체는 가계의 수요 부족이 가져오는 소비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의 가계 부채 상황은 여전히 건강한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 경기 침체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골디락스라는 단어까지 꺼내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들어올 타이밍을 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도체 밸류에이션에 대한 내용을 체크할 건데요. 지난주 목요일 모건 스탠리에서 국내 증시에는 찬물을 끼얹었죠.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절반가량 대폭 하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겨울파리 발언이 국내 반도체 시장의 하락을 계속해서 부추길 수 있을까요? 과거 21년도에도 모건 스탠리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뉴스를 보시게 되면 반도체 겨울이 온다. 삼전 하이닉스 목표가를 반토막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단 말이죠. 날짜를 보시면은 2021년 8월 날짜가 맞죠. 그리고 이 뉴스를 보시면은 날짜가 2024년 9월 19일 지난주 목요일이죠. 금방 전에 보신 이 뉴스는 지난주 목요일 날 봤던 뉴스와 똑같지만 2021년 기사라는 것입니다. 당시 모건 스탠리 보고서의 제목은 메모리 Winter is coming. 메모리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이거였어요. 이 아래에 있는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11월 23일 기사입니다. 반도체 겨울 불땡긴 모건 스탠리의 반성문. 생각보다 안 춥다. 참 재미있죠. 똑같은 겨울파리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21년 당시 주가가 한참 하락하는 당시에 보고서가 발행이 됐었고 아래 이 반성문이라는 보고서는요. 주가가 2개월째 반등하는 시점에서 발행된 보고서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말은 즉 최근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봉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물론 업황이 기대와는 좀 달랐고요. 이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도 사실입니다. 추가로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런 지나치게 주관적인 겨울파리 보고서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실적 추이에 더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25일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대기 중인 가운데 예상치는 0.97달러 전망으로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목해야 될 부분은 향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온다면 하락폭이 강했던 반도체 업종의 반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핵심은 최근에 한국 증시는 과거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통적으로 한국 증시의 경우 52주 신고가 정보로 따라붙어서 투자를 하는 전략을 취했을 때 통상 수익률은 늘 처참한 수준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올해 24년이 들어서면서는 52주 신고가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이 극명하게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죠. 또한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올해 승률 72%를 보여준 파라볼릭 지표를 활용해 볼 수 있었는데 여기 이 캔들 위에 보이는 지표가 파라볼릭 지표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매도 국면을 탈피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약 67,100원 언저리 수준에 안착을 해주는 경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67,100원 위에서 가격이 형성됐을 때 반도체 종목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7,000원과 이 8,000원 사이 가격대에서 안착을 했을 때 반도체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수급 순환이 좀 더 빠른 쪽으로 집중을 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어차피 반도체 업종의 사이클 순환은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조금 늦게 따라서 사도 늦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충남 서산에 거주하시던 제야의 고수할아버지가 얘기했던 이 내용, 주가도 길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던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섹터는 정말 다양하겠지만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는 원전 관련된 키워드의 뉴스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강했던 업종이 원전 업종 섹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앞으로 원전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뉴스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AI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전의 필요성이 부각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이 기회일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최근까지 계속해서 몸 불리기를 진행하고 있는 이 원전 섹터,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전산업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여기서 기준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까지 크게 발생을 했고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돈이 들어왔고요. 여기 있는 캔들의 몸 중심선을 보시면 한 번 정도 이탈을 했다가 바로 이거래일 만에 살려주면서 다시 한번 지지를 만들어준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봉 중심선 가격 위치에서 현재 중요한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가격이 하락하는 이 흑산병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거래량은 사실상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매도세가 완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느 구간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 우리가 그 모멘텀 캔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약간 도지 형태를 보여주면서 하락 반전형 패턴을 형성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는 그런 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1선에서 일단 한번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21선에서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 21선과 저점끼리 이어지는 이런 상승 추세선도 중첩이 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14,000원 수준에서 가격을 그 이하로 형성해줬을 때 분할 매수 접근이 유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3음봉이 나온 다음에 바로 다음날 이런 식으로 도지형 캔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상승 반전 패턴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지 캔들 형태로 나타난다면 상승 캔들 모멘텀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선 위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 라인으로 인식되는 가격대에서는 대기 수요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바로 매수세가 붙으면서 상승 반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4,000원 언저리부터
떨어지는 가격에서 분할 매수로 2차, 3차 정도 접근을 하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더구나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타임 하이죠. 신고점까지의 거리가 사실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현재가 기준에서 약 27% 남짓 상승을 했을 경우에 신고가 영역에 도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하락 파동에서 물렸던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소화를 시켜 두었기 때문에 여기서 돌려주는 흐름이 보인다면은 적지 않게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원전 관련 내러티브라든지 모멘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들 썸네일 보시면 남아있는 수주 일정이라든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전망까지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원전 업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